네, 안녕하세요. 수미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인가요? 이렇게인가?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와, 네, 제가 많은 구독자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특히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 중에 저하고 가장 또 친한 도반 스님이 계시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그 도반 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또 그 도반 스님은 본인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주 통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벽화 이야기를 촬영할 때 옆에 소품이 예쁘다고 한번 소개시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소품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손에 여의주를 쥐고 있죠. 이것은 관세음보살 42수 진원 중에 여의주수 진원입니다. 제복을 불러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진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귀면입니다. 이 귀면은 인도 신화의 키르티무카가 불교의 호법신으로 수용된 경우인데요. 이 귀면은 잡기를 없애준다고 하는 벽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정면으로 그리는 게 특징이고요. 우리가 법당에 갔을 때 후불탱화가 있는데요. 후불탱화를 보시면 이제 보살님들이라든지 사천왕 그리고 나한님들 또 범천, 재석천 이런 성현들을 보게 되면 자유롭게 그려요. 정면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 측면으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본존불만은 꼭 정면으로 그립니다. 이 정면상호가 위험을 좀 나타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본존물은 꼭 정면으로 그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귀면도 꼭 정면으로 이렇게 그린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좀 작은 소품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붉은색에 이제 금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고려불화의 아미타 부처님 가사에서 볼 수 있는 문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아미타 부처님 가사에서 볼 수 있는 문양이고요. 금으로 선을 그었는데요. 금가루에다가 악교를 섞어서 이렇게 그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귀면인데요. 좀 귀엽게 생겼죠. 우리가 귀면이 잡기를 없애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좀 무섭게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귀엽게 그리는 경우도 있고 해학적으로 그리는 경우 또 친근하게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섭게 그려져 있는 그런 귀면은 저도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품이 좀 온순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도 해보고요. 네. 이것은 이제 금문인데요. 금문 중에서도 소슬금이라고 합니다. 흔히 신장님들 보시면 어깨라든지 이제 허벅지 등의 갑옷에 주로 그려져 있는 문양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불화 체험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불화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스파인데요. 스파를 하려면 붓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붓이 어떤 붓을 사용하는지 붓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붓은 좀 페인트 붓 같이 생겼죠. 우리가 불화를 그릴 때 그림 옆에 이렇게 여백이 있잖아요. 그 여백을 이렇게 칠하는 붓입니다. 여백은 많은데 이렇게 얇은 붓으로 칠하게 되면 어느 세월에 칠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붓으로 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붓은 이제 단청붓이에요. 붓도 조금 털이 깔깔없죠. 그래서 나무 결에 칠하는 단청붓이고요. 그리고 이 붓이 이제 채색용, 우리 가사라든지 옷에 칠하는 채색용 붓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불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붓은 어떤 붓이냐? 바로 이 붓입니다. 가늘고요. 가늘고 적당히 길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길기만 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적당히 길고 적당히 털이 좀 있어야 돼요. 털이 너무 많으면 선이 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히 길고 적당히 털도 있는 그런 붓이 좋은 붓이에요. 선 그을 때 많이 쓰는 붓이거든요. 스파용 붓이니까 혹시 필방에 가서 브라용 붓을 달라고 하면 아마 이 붓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붓은 우리가 채색을 하고 발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발림은 이렇게 명암을 주는 거예요. 그늘진 곳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때 물을 살짝 섞어서 사용하는 그런 붓입니다. 자, 일단 붓은 치우고요. 네, 이제 한번 우리가 스파 체험을 해 볼 텐데요. 저도 옷을 한번 바꿔 입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짠! 네, 앞치마입니다. 네, 조금 돌아갔나요? 앞치마인데요. 혹시 이제 먹물이 옷에 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앞치마를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시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토시도 한번 착용해 볼게요. 제가 푸른색 계열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런 하늘색이라든지 아니면 초록색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다이소 가서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행사용 장갑인데요. 이렇게 마디를 좀 잘라주고요. 새끼손가락은 이렇게 놔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라를 그릴 때 필요한 게 이렇게 밑그림이거든요. 이 밑그림을 브라에서는 초라고 합니다. 이 밑그림을 대고 이 순지라고 하는 종인데요. 순지를 위에 올려서 이렇게 비치는 부분이 있죠. 이 비치는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이 종이는 이제 순지인데요. 순지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깔깔로운 면이 있고 좀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부드러운 면에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종이 테이프고요. 이것도 역시 다이소 가면 팔아요. 종이 테이프로 먼저 밑에 그림을 고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초는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 위에서 그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 사이즈가 크면 이렇게 테이블 위에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보통 바닥에 이렇게 눕혀놓고 엎드려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물론 세워놓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엎드려서 그리는 게 안정감도 있고 잘 그려지더라고요. 네, 다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붓을 사용할 때는 지금 붓이 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이제 먹물인데요. 바로 먹물을 이렇게 칠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먼저 이렇게 적셔줘서 붓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붓결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준 뒤에 먹물을 묻혀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너무 오랜만에 붓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먹물을 묻힐 때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살짝 묻히는 게 아니고요. 이 붓털이 있는 부분 다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붓을 가지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끝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리면 되는데요. 먼저 스파를 할 때는 상호를 그리는데 얼굴 이렇게 형태만 그리고요. 눈, 코, 입 상호는 마지막에 그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얼굴 형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옷 자락을 그리는데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른쪽부터 그리고 왼쪽으로 오면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그리는 게 좀 효율적인 이제 방법입니다. 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을 때는 제가 설명을 하나 안 했는데요. 이 팔을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우리 서예는 이렇게 띄워서 하잖아요. 근데 불화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팔면을 다 붙여서 안정감 있게 하고요. 그리고 손목까지 다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붓은 이렇게 눕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그리는 거예요. 지금 화면상은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바로 뚝 세우는 거거든요. 세우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갈 때는 붓하고 팔이 함께 이렇게 쭉 가야 돼요. 그리고 밑으로 끌 때도 이렇게 쭉 당기면서 이렇게 그어 주셔야 됩니다. 손목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선을 그을 때 선이 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예쁘게 안 그려지더라고요. 두패를 그려야 되는데요. 좀 제가 자세가 좀 불편해서요. 잠깐만요. 근데 두패를 그릴 때 한 번에 이렇게 다 그리기가 힘들어요, 보통. 그래서 반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반을 나눌 때 우리가 흔히 보면 이렇게 좀 선을 이어서 붙일 때 티 안 나게 이어서 붙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좀 가늘게 꺼야 돼요. 가늘게 했다가 똑바로 이렇게 끄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냥 힘을 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연결하는 부분이 좀 티가 많이 나거든요. 최대한 이제 티를 안 나는 게 이제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쪽 부분 좀 얇게 되어 있거든요. 좀 잊힌 부분에서 바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은 달마대사를 그려봤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그리다 보니까 선이 조금 삐뚤한 부분들도 이래 있네요. 어쨌든 불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이에요. 불화는 선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선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선 연습을 많이 해야지 옷자락을 그을 때도 이제 필력이 생겨가지고 선이 힘차고
이렇게 곧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브이로그를 한번 찍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미 스님이 타주는 커피 한번 먹고 싶다고. 혹시 커피 한 잔 드시고 싶으신가요? 다음에 또 한번 시간이 되면 이제 커피 내리는 브이로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수리스타가 타주는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자, 그럼 CF 들어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 제가 혼자 제 얼굴 보면서 지금 이렇게 찍으니까 헛소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괜히 실없어지고, 이런 거 좋아하는지도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브라의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스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끝내야 되죠? 자꾸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웃음이 나죠? 제가 좀 진지한 스님인데요. 사람들은 저보고 조금 웃기다고 얘기도 해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만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흔들어 줘야 된다던데. 네, 그러니까.